마인드 무비와 미래적 일화기억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인드 무비라고 하는 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내용에 보면 마인드 무비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사진과 음악과 그런 그 카피들, 그러니까 그 긍정 확언에 가까운 카피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미래에 바람직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서 그걸 하나의 영화처럼 제작을 해보는, 한편의 스토리를 쭉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 보는 그런 그 기법으로 명상에 활용을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사례들이 쭉 이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인드 무비라고 하는 게, 조 디스펜자 박사 입장에서는 마인드 무비라는 영상을 만드는 법을 그렇게 자기 참가자들에게 쭉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실천을 하고, 계속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들게 계속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새 자기의 그 감정이 고양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에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 뭐 그런 유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미래적 일화기억이다 라고 제 스스로는, 뇌과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미리 미래를 가봤다 라고 해서, 제가 상상으로 미래를 미리 가서 미래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미리 살펴보고 오는 그런 걸 저는 심상화 훈련을 통해서 자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그 기법이긴 한데, 다른 건 이제 사진이나 음악이나 그런 카피들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눈으로 다시 보는 게 이제 다른 것이고, 저는 온전한 명상을 통해서 몰입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 장면 속으로 훅 빠져들어가서 마치 영화 한 편이 상영되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뇌 속에서 그걸 이제 재현시키는 것이고, 영상으로 이제 실제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건데, 그거나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저는 미래적 일화 기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무비를 굳이 만들지 않고도 미래적 일화 기억을 제 스스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우리 신님들께 좀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면서 활용하는 법까지 좀 쭉 이어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미래적 일화기억 그러면 미래의 나를 만난다라는 게 뭐 뜬금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지를 모를 때는 그냥 뭐 아무런 그 구체적인 뭔가가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접근하냐면, 자신이 주인공이 된 영화에 자기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스토리를 쓴다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작가인데 전지적으로 다 뭐든지 다 이제 그 주인공에게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가 시점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러프 스케치를 먼저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씬 남바를 구분하잖아요. 씬이다 해서 한 씬 한 씬을,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 한 장면을 탁 나누어 가지고 한 씬 이러면 독립된 하나의 별개의 그 에피소드가 탁 하나가 이제 분리되는 것인데, 저는 그 씬을 쭉 나눠서 한 8가지, 9가지 뭐 이런 씬들 쭉 나누고, 그걸 또 더 세분화한 씬들을 또 더 나누고, 그렇게 해서 씬들을 쭉 나누는데, 씬 1 뭐 이러면 일하는 내 모습, 어떤 일에 나는 주된 일들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씬 1을 그릴 때는, 그 첫 번째 씬에서는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죠. 미래에 내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
그걸 이제 쫙 그리다 보면 그 일하는 모습들이 또 사무실이라든지 강연을 하는 데라든지 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월드 투어가 제 그 버킷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100개국을 월드 투어 하는 게 제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일하는 모습 같은 그 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걸 따로따로 하나씩 나눠서 씬 1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씬들을 또 나눠 보다 보면 일하는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구체적인 모습들이 쫙 일관성 있게 떠오르겠죠.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주된 나의 그 정체성에 맞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그렇게 그려보면 각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도 따로 하나씩 또 그려보기도 하고 국내에서 또 제가 지내는 모습도 또 쭉 일하는 모습 중심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리면서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거든요. 그럴 때 제 모습이 구체적으로 쫙 떠오르면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설계할 수 있을 만큼 떠오르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일하는 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의 일상의 모습,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지를 또 쭉 나눠서 또 씬별로 또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보통 내가 휴일이나 또는 휴가를 즐길 때 내가 휴양지는 어디서 보내고 있는가도 또 쭉 떠올려 보면 또 그것도 다양하게 쫙 떠오르는데 제 로망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그 휴가의 모습 중에 여러 가지 또 씬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쭉 떠올리면 또 설레고 또 황홀하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뭘 준비해야 되지가 막 벌써부터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맞아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야.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는 게 이제 떠오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중해 어느 바닷가에 요트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다면 언제든지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할 수 있으려면 먼저 수영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 리스트 안에는 수영 배우기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있어요. 예,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함께 지내고 있는 동료들과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씬들도 함께 지내는 사람들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지내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한 명 한 명을 다 나한테 꼭 맞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증폭되는지를 하나하나를 선별하면서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고 계속 끌어당기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주로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가 그래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영향력들은 어떤 것들로 삶을 나누고 있는지도 또 한 씬을 나눠서 따로 또 그려보기도 하고 신체 상태를 따로 떼서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늘 또 그려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운동이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또 그려보기도 하고 또 나의 재정 상태, 재력 상태는 얼마 정도인지 얼마가 있으면 가장 내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필요한 그 재정이 얼마 정도인지를 늘 그려보면서 그런 것도 한 씬에 그려놓고 있고 평소에 하는 취미생활이나 그런 나의 영화생활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윤택한 삶을 보내고 있을 때 내 모습은 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또 그려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 상태, 에너지 상태, 나의 배경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들이 나는 풍겨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들에서 풍겨나는 나의 기운이라고 할까 에너지들은 어떤 에너지들이 나의 몸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삶의 일상이 돼서 배경 분위기로 풍겨나는 분위기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마인드 무비와 미래적 일화 기억을 저는 계속 떠올릴 때마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느껴가며 일기에도 적고 그래가면서 혼자 설레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감정에 푹 젖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 고양된 감정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을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뭔가 고무적인 상태, 뭔가 내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했을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자부심 느껴지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 확 드는 그런 상태에 내가 충분히 젖어들면 그게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고양된 감정 상태로 온몸의 감각이 느껴질 만큼 감각적으로도 함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정 루프를 돌려야 돼요. 감정에 흠뻑 젖어들어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감정에 빠져들면 그 감정에 푹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뭔가 절망적인 감정, 이런 감정에 빠져드는 것은 잘 빠져들죠. 거기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고양된 감정 상태에 빠져들도록 감정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 상상을, 행복한 상상에 푹 빠져서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쭉 들어가다 보면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그 감정을 계속 이제 곱씹어 가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감정 회로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감정 회로가 루프가 돈다,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시 계속 반복되면서 그 회로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뇌에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요. 감정 루프가 돈다라고 하니까 그 감정이 계속 반복돼서 돌기 시작하면 뇌에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뇌 전체가 흠뻑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 감정에 다 감염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고양된 감정 말고도 두려운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도 온몸이 다 흠뻑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 감정에. 그런 것처럼 이런 고양된 감정들도, 행복한 감정들도 푹 빠져들어서 완전히 거기에 푹 젖어들도록 하게 되는 비결이, 감정 루프를 계속 돌리면 점점 더 증폭되면서 그때부터는 뇌 전체가 동원령이 내려져서 온통 그 생각에 꽉 차버리게 된다 이거죠. 총동원령이 내려진다는 말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 전체 신체에 말초신경까지 호르몬이 쫙 분비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 그 감정 전달 물질이 온몸으로 쫙 퍼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몸에서 감각적으로 느낌이 이제 동반된 그 감정과 유사한 감각들이 같이 지각되면서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감각들이 활성화되죠. 행복한 감정이 감각으로 이제는 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정 루프를 돌리면 점점 이게 뇌가 이제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심장에서 이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심장에서 느껴져야 온 몸에서 반응할 수 있는 전체가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설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신체 장기와 동기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감정 루프가 돌고 심장이 그걸 느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뭔가 행복한 감정이 가슴에까지 전달되면서 감정이 이제 느낌으로 바뀌면서, 뇌에서는 생각으로 시작된 것이 감정 루프가 돌면 생각이 쭉 감정으로 느껴질 때 심장으로 와서 심장의 회로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벅찬 감정이 확 들면서 고양된 감정 상태라는 게 심장이 반응할 때거든요. 심장이 반응하면 점점 더 이 심장에서 온 몸으로 전이가 되면서 각 신체 장기에서 그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신체 장기에 특정 주파수라고 하는 감정들이 다, 장기마다 감정이 다 따로 있어요. 이거 저도 놀랐는데, 저는 그냥 신체마다 고유 음가가 있고 고유 진동수가 다르다는 정도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신체 장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감정이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신체 센터, 에너지 센터마다 고유 감정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신체 각 부위마다 고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 감정들이 고양된 그 감정으로 벅찬 가슴으로 확 이렇게 설레기 시작하면서 이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각 신체 부위에 각각의 장기들에게 에너지가 전달될 때 각 신체 부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감정들이 다 있는데, 그 감정이 단일한 하나의 감정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에너지가 뭐 공포 그러면 어떤 신체 한 부위가 공포만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공포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부정적인 공포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 공포가 수반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편도체라고 하는 뇌가 뭐 공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처럼, 신체 장기 하나에서도 고유 감정이라고 하는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알고 봤더니 고양된 감정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즐겁다라는 게 확 올라오면 그 즐거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신체 장기가 즐거움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인 것처럼, 그 장기 신체의 고유 성격이 즐거움에 반응한 신체 장기로 다시 그 감정들이 동기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묘한 게, 우리 모든 신체가 어떤 한 감정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신체 부위에서 감각이 딱 느껴지면 그걸 뇌를 타고 들어와서 그게 다시 중추신경계열투로 또 다시 전체 신체로 온몸에 전달될 때는 이미 뇌 전체가 동기화된 상태, 다시 말해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로 내려올 때는 그 감정 하나의 감정에 온몸이 흠뻑 젖어들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신체 한 부위마다 고유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이 이럴 때는 이런 감정으로 동기화되고 이럴 때는 이런 감정으로 동기화되는 게, 슬플 때는 슬픔으로 동기화되는 그 감정이 강하게 어떤 쓰라린 감정, 슬픈 감정, 좀 비참한 감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픈 감정이라는 이 감정 안에 녹아져 있는 신체 전체가 동기화될 때, 슬픈 감정 속에는 카타르시스도 안에 시원함이라는 것도 같이 있더라 이거죠. 슬픔, 애통 속에 시원함이라는 것도 같이 따라 있는데, 이 쾌감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디스트, 메저키스트 이런 표현할 때 학대하는 즐거움, 또 학대 당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성적인 어떤 쾌락을 느낀다고 할 만큼 반응이 오는 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쾌락을 느끼는 게 무슨 이유일까? 육체적으로 분명히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데도 쾌락 반응이 왜 올까가, 이게 비밀스러운, 아주 되게 신비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뇌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다시 말해 감정 루프가 돌면서 뇌에서 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로 온 뇌가 전체 이 감정에 흠뻑 젖기 시작하면 중추신경계를 타고 와서 온몸 전체 신체 장기에 전달되는데, 한 부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감각들이,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감각기관이, 감각이 이 감정이라는 동일한 우리가 해석을 줬을 때 슬픔이라는 해석, 아픔이라는 그 해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고양된 감정으로 이게 전체가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통증이나 이런 감각들조차도 그때는 통증이 아니라 쾌감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이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고유 장기라는 게, 하나하나의 장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가들이 그 반응에만 딱, 불행함, 슬픔, 비참함, 무슨 뭐 두려움, 이런 것들에만 반응하는 그 장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된 감정으로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이 증폭된 감정이 다시 내려와서 그 장기로 왔을 때는 이 장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음가가, 이것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 감정이 증폭되는데, 증폭되는 게 오히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로 더 이 고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쾌감으로 확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짜릿함, 전율감으로 바뀌어버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통증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근육이 파열될 만큼 막 신음소리 내가면서 그렇게 끙끙대면서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쇠질을 하면서 할 때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 맛있다, 아 근육이 늘어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쾌감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통증인데 쾌감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그것은 뇌에서 감정 루프가 돌 때 나는 운동을 하고 있고 몸이 좋아지고 있고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이 전체 신호가 올 때 감각기관이 느끼는 똑같은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을 쾌감으로 바꿔서 해석하면서 그 신체 장기가 동시에 증폭될 때 쾌감이라고 하는, 상쾌함이라고 하는 걸로 증폭되면서 이 신체가 그렇게 기억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장기가 기억하는 게 다르게 기억하는 감각기관을 따로 하나를 더 해석하게 되더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된 감정을 가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뭔가 되게 내가 지금은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운된 상태로 그 에너지를 느낄 때는 그 신체 장기가 그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 감각기관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는 장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고장이 나거나 더 수축되거나 더 뭔가 질병을 야기하게 되는데, 고양된 감정으로 그걸 루프를 돌렸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오히려 정반대로 똑같은 주파수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내면서 이게 활성화되더라 이거죠. 굉장히 이게 그 에너지가 풀려나면서 증폭되는 느낌들을 받는다. 그래서 몸이 기억을 하게 되는 상태, 뇌에서 생각을 통해서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미래적 일화 기억, 그렇게 내가 마인드 무비를 만들어서 황홀한 상상에 젖어들었는데 이게 실제다라고 느낄 만큼 흠뻑 젖어드니까 이게 행복한 감정으로 심장이 다시 동기화되면서 심장이 다시 콩닥거리고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또 뇌로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감정 루프가 돌고, 이럴 때 이게 동기화되는 이 전체 자체가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온 몸 끝까지 다 이게 그 에너지가 쫙 전달되면서 그때부터는 내 몸 전체가 하나하나의 장기들이 다 동기화되기 시작하더라.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이 다 느끼기 시작해요. 온 몸이 다 느낄 때 행복한 감정에 온 몸이 흠뻑 젖어드는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미래적 일화기억을 계속 상상하고 느끼면서 그걸 온몸으로 느끼는 것들 계속 하기 시작하면 그때 몸이 기억하게 되고, 몸이 기억하게 되면 파블로프의 개 효과처럼 자연스럽게 오렌지를 보면 침이 자동으로 고이듯이 자동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그 생각만 떠올렸다면 자동으로 온몸이 그 장기가 다시 반응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그 부분이 움츠려져 있던 것들이 다시 제 기능을 그 부분으로 기능을 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신체 자율신경계가 반응할 수 있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을 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 신체 자율신경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신체가 또다시 그렇게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다시 신체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신체가 또 기억을 또 하기 시작하고, 그게 또다시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상호작용되는 상태로 이게 루프가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기화시켜서 자동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계속 그것을 떠올리고 거기에 흠뻑 젖어들기 시작하면 몸이 그때부터는 기억하기 시작하더라. 그 생각만 떠오르면 자동으로 그 상태가, 그 감정 상태가 이제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익숙한 기억들은 떠올리면 바로 그 감정 상태가 되고 그 신체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40대 이후의 얼굴에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40대라는 걸 떼고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성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진화되어 온 결과가 이래요. 진화라고 하면 뭐 몇억 년, 몇천만 년, 몇백만 년, 몇십만 년 걸려야만 되는 것들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특이해서 우리 한 생명,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화가, 우리 한 생명체 자체에서 진화가 끝까지 진행이 되는 놀라운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후성유전학적인 그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 즉각 몸이 바뀌게 돼 있도록 우리가 몸이 플렉시블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삶 한 사이클 안에서 진화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내 몸의 형태, 나의 체형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 이런 형태가 돼 있는 데는 환경 탓,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다 이거죠. 내 삶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내 감정이 그렇게 만들고 내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후성윤학을 활용하면 내 신체 장기가 다 바뀔 수 있고 세포가 다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 진화를 우리 스스로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알아차릴 때 바꿔볼 용기가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 행동 습관 같은 게 삶의 모습을 만드는데, 이러려면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나는 되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닥치는 대로 그냥 살고 말지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는 내 모습을 가꾸고 싶다 할 때,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듯이, 앞날을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 그런 거 하듯이 자신의 모습도 설계의 영역이라는 걸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모습도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구나. 생체, 유기체 인격들이 현현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각인시키기 시작하면 신체 장기의 형태가 변하는 놀라운 것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신체 장기별 고유 인격이나 마음이 감정에 증폭되고 동기화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나면 자주 표현하는 감정이 얼굴과 몸에서 그대로 삶에서 배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봐도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주로 쓰는 감정들이,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서 굳어진 그 얼굴, 그 상태가 그대로 그 사람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체형, 얼굴에서, 또 몸의 자세에서, 걸음걸이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풍겨지는 기운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고착화되어 있는 생활이 이렇게 굳어져 있구나, 그대로 보면 드러나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자주 표현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자주 생각하고 자주 표현하는 감정 때문에 내 얼굴과 몸이, 신체 상태가 이렇게 나는 지금 고착화돼 가고 있는 거구나를 알아차리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자주 할 건지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겠죠. 나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해야 되지 할 때, 고양된 내 상태, 바람직한 내 상태를 내가 그려봤을 때 그것을 떠올려 보면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나는 걸어 다니고,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떠올리고, 그렇게 자주 내가 사용하면 할수록 내 표현하는 감정대로 내 몸의 얼굴이 다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는 걸 알면, 미래적 일화 기억을 떠올려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걸 늘 만나보고, 그런 사람이 돼 있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인격체로, 어떤 몸을 가꿔야 되지 할 때, 나의 기본 인격들은 어떤 게 나한테는 지금 배어나는 게 이런 삶이었지 했을 때, 나는 또다시 제가 얘기하자면 생기유기체 110명의 친구들을 다 일일이 지금은 불러드릴 수 없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생기유기체를 한 번씩 목록을 적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쭉 적으면, 그런 모습을 내가 떠올려 보면, 나는 그렇지, 나는 이런 인격이 있지, 나는 이런 성격이 있어, 나는 이런 기질이 있어 하는 성격들을 하나하나를 떠올려 가면서 그렇게 자꾸 감정 루프를 돌리고 떠올릴 때마다 나의 얼굴들은 점점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고 몸은 바뀌기 시작한다. 순간순간 바뀌는 나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나의 형태, 나의 태도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꿔가는 것들을 자주 하면 할수록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새 나도 그 얼굴이 돼 있다. 닮고 싶은 모습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다양한 나의 인격체들을 계속 떠올리다 보면 그런 면면들이 어느새 융합 진동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조화로운 내 하나의 인격체로, 그걸 다시 말하면 기저 함수화되어져 있는,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전체가 우리는 하나다 하고 드러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내 에너지체로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 무비와 미래적 일화 기억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